자, 15주차다. 득수와 파고다. 자, 득수 파고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 해드렸었는데, 뭐가 득수다? 우리 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주변 산들에 의해서 이래 물들이 휘어질 거다 이거지. 에? 산줄기가 이래 연결이 됐든 이래 내려왔든 또 이물줄기는 더 위에서 내려올 때도 있을 거다 이거. 그랬을 때 우리 집에서 물이 들어오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어야 하고 우리 집에서 빠져나가는 방향은 나쁜 방향이어야지 좋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패턴을 깔아요. 그건 이제 방위학을 중시하는 팀에선 그래 이야기를 해요. 자축인묘 좋아하고 가불병정 좋아하는 팀들, 패처를 좋아하는 팀들에서는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집에서 들어오는 물, 이 부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맨 처음 시작되는 지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 말이 헷갈리지만 득수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득수법의 득수라는 말하고 똑같이 써.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좀 우리끼리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면 뭐라 이야기하면 돼요? 오는 물이다 해서 내수다. 어? 오는 물이다 해서 내수다. 이래 이야기하면 되겠지. 네, 내수다, 내수. 그 다음, 물이 빠져 나가는 거. 요 지점, 산과 산 사이에서 요 지점, 드디어 물이 안 보이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 파구 지점이라고 해요. 또는 수구 지점이라고 해요. 근데 풍수에서는 어느 걸 더 중요시한다? 파구 지점, 수구 지점을 더 중요시한다 했습니다. 인체의 비유를 해서 우리 터에 흐르는 물들은 다 피와 같은 건데 깨끗한 방향에서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우리 터를 휘감고 돌면서 더러운 것들을 다 모아서 더러운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문으로 생각을 해요. 항문. 인체로 비유하면 항문. 그래서 이 항문이 꽉 조여져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잠시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요 파구 지점이 얼마나 잘 부드럽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쪼아진 듯이 보이느냐. 그 현장 가서 몇 개만 조금 보시면 알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동서남북 따져가지고 폐철이 어느 방향이냐 보는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남향하고 있는 집이라면 이건 약간 7시 방향쯤 되겠죠. 6시 반? 6시 반 방향이라면 뭐 무슨 방향이다 이래 된다 이거지. 나중에 폐철 배우면서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본다. 자, 근데 물줄기가 또 이렇게 돌다가 그러면은 여기에도 물줄기가 보이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주변 산세 때문에 여기도 물줄기가 또 보일 때가 있을 거다 이거지. 나가는 물이 연달아 2개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리면 잘 그렸다 소문날까?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이쪽 산, 이쪽 산, 이쪽 산, 이쪽 산이다. 그러면 물줄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 우리 집에서 보이는 게 그럼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한다면 예? 물줄기가 3개가 보인다 그러면 어느 지점을 파구 지점으로 삼는다? 제일 가까운 게 물이 끝나는 지점을 파구 지점으로 삼습니다. 여러 개의 물 끝나는 게 보이면 그 중에서 제일 가깝게 끝나는 지점을 파구 지점으로 삼는다. 그걸 기준으로 나중에 폐철을 놓고 공부를 또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행여 물이 두 줄기가 오다가 여기가 지금 파구 지점인데, 예? 큰 물이 오다가 이쪽에서 오는 물이 미리 만나 버렸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물 하나와 요 물 두 개가 합쳐진 물은, 이 물은 새로운 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물이 만났다 해서 요 자리를 두물머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물이 만났다 해서 둘량자에 물 숫자를 써서 양수라고도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뭐다? 요게 양술이다 이거지. 서울의 양수리는 어디 있다고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역이 양술이에요. 억수로 쉽죠? 딱 뜻 보면. 또 새로운 물까지 만나졌다 해서 요 지점을 뭐라 한다? 세 개의 물이 합해졌다고 해서 삼합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삼합수가 앞에 모이면 파구를 요 지점으로도 본다. 이렇게 파구는 이제 여러 가지 보게 되는, 이제 현장 가면 한 번씩 좀 흔들릴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도로가 있다. 이것도 이제 현장 가서 완전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는데, 기존 물줄기가 지나가는데, 이래 지나가는데 도로가 이래 지나가는 일이 생겼다. 요거는 원래 개천이고요. 이건 도로다. 그럼 어느 걸 우선시해서 봐야 된다? 개천을 우선시해서 봐야 된다. 근데 도로가 옛날에 개천이 이래 있었는데 도로가 중간에 이러고 나버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가운데. 이랬을 때가 이제 혼돈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를 봐야 될지, 원래의 개천을 물로 봐야 될지, 새로운 도로를 봐야 될지. 이건 현장 가서 요 도로가 힘이 센가 안 센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고속도로가 돼서 윙 하고 지나갈 정도의 큰 도로라면 주변의 땅기운을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냥 논두렁길 있잖아요. 어쩌다가 경운기 하루에 한 대여섯 대 지나갈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하루에 버스 한 두어 대 지나갈 정도로 그냥 좁은 도로인데 땅을 파지도 않았다. 그냥 평지에다가 땅에 그냥 아스팔트만 깐 정도고 축대 만든지도 않았다 그러면 도로로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놈을 파구로 생각할 건지 이 본래 개천을 파구로 쓸 건지 고민스러울 때가 생깁니다. 현장 가서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이놈을 위주로 봐라. 이 도로가 특별히 크지 않는 한 이놈을 가지고 득수 파구를 계산을 하라. 물이 안 흘러도 꼴짜기는 물이다 아니다. 꼴짜기에 물이 안 흘러도 꼴짜기는 물로 해석한다. 비 오면 흐르는 곳은. 그걸 말을 건자를 써서 건천이라 이야기하거든. 건천도 물이다. 물줄기가 좋은 방향으로 빠져나간다는 핑계를 가지고 대전에 도읍이 이성계 때 생기려다 말았잖아.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물줄기가 좋은 대로 빠져나가는 방향이 되므로 이 안에 있는 좋은 기운을 끌고 나가버리니까는 이 땅 잡으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좌의정이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폐철론으로 보면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된다. 예. 자, 그러면 또 기본적으로 사진을 또 한번 보면서 가보자. 남명조식 선생님 무덤입니다.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 물줄, 지금 제가 앞에 봤거든. 이거 어디서 본 사진이죠? 뭐, 옥녀 직금형 사리마을 이야기할 때. 예? 여 옥녀봉이고, 여거 배틀이고, 했던 거. 예. 옥녀 직금형 앞에 물줄기가 이렇게 덕천강이 흘러나가는데 물줄기가 어디로? 요 산과 산 사이로 이렇게 싹 흐려져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게 시원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고 물줄기가 가면 갈수록 멀어지니까 좁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좁아지는 게 이렇게 싹 슬며시 없어지는 건 좋은 거란 얘기예요. 예. 우리 집 앞에 직선으로 허하게 여자가 다리 벌리고 있는 것처럼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고. 근데 희한하게 남자가 다리 벌리고 앉아 있는 건 또 안 어색한데 여자가 다리 벌리고 있는 건 그것도 보기가 또 이상한 거라. 남자가 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또 폼이 난다 안 난다? 그죠? 이게 또 아니잖아. 참 인간 심리가 웃긴다니까요. 예. 그 여자는 아무나 받으면 안 되므로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인기라. 예. 저런 부분을 파구라 한다. 예. 자, 이건 동구릉인데, 뭐, 여기에도 왕릉 있고, 여기도 왕릉 있고, 저기도 왕릉이 있는데, 해령 같은, 이거 왕비무덤입니다. 요 물줄기 하나가 요래 돼서 요래 나가잖아요. 그죠? 요 삼합수, 요가 파구지점이다, 이거. 그러면, 이놈은 어느 물줄기가 좀 더 조심스러워요? 잘 돌아야 돼요? 이 물줄기가 잘 돌아야 되겠죠. 이 물줄기는 그냥 보조줄기고 이 물줄기는 나가서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물줄기는 어느 땅을 보호해줘요? 이쪽 땅을 보호해줄 거고요. 우리 땅을 보호해주고 땅 기운을 멈추게 해주는 거는 이산줄기가 해준다 이거죠. 이산줄기가 좋아야 돼. 그럼 여기서 득수 지점은 어느 물줄기를, 득수는 어디로 따져요? 이걸 따지고요.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은 어디 따져요? 여길 따지는 거나. 폐철 공부할 때 나중에 득수 어느 지점에서 들어옵니까? 파구 어느 지점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우리를 털을 감싸고 있는 물에 득수냐 파구냐를 따지시면 된다. 이 물줄기 따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여기는 전남구대의 운조루라고 하는 집인데 앞에 아예 그냥 연못까지 파놨죠. 예. 저렇게도 하기도 한다. 자, 여기 경남 운조루인데 운조루 가보시기는 하셨어요? 하도 집이 명당이라서 집 짓고 있는 도중에 발령받아가 올라갔다. 요건 섬을, 인공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왔다 갔다 건너갈 수는 있게끔. 근데 이 물줄기, 요 물줄기 말고 그 옆으로 바로 물줄기가 흐르거든요. 그 물줄기가 끝나는 지점에, 이 마을에서, 이 마을 전체로, 이거는 이제 마을 전체로 봐야 돼요. 마을에서 끝나가는 지점 쪽에 돌무대기를 쌓아놨어. 물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우리 마을 동네의 기운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 끝나는 지점에 이런 돌무대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조금만 더 쉬었다가 자, 여기가 이제 한양입니다. 그러면 대충 알겠죠?
백악이고 경복궁이고 창덕궁이고 창경궁이고 그 다음에 종묘가 있고 물줄기가 백악에서 흘러내리는 거, 인왕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거,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게 모여서 요래 가는데 빨간색이 길이에요. 종로길이에요. 운종 종가? 여기 빨간 게 이제 길들인데 그 밑에 흐르는 게 청계천이거든요. 청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로 쪽에서 나가는 문이 동대문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청계천이 빠져나가는 물은 따로 물구멍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요 부분에 있는 게 장충체육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헐으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헐으니까 장충체육관이 아니라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을 긁어내니까 이 흔적이 나온 거예요. 물 흘러내려 보냈던 흔적이. 이 오수관문이라 하거든. 그 부분을 좀 보면 어디 갔어? 오간수문. 네, 오간수문. 5개 사이가 있는 문이다 이거지. 오간. 5개 사이로 물이 흐르는 문이다. 오간수문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빠져나가는데 일직선으로 저기서부터 왔잖아요. 일직선으로 빠져나가는 게 안 좋다 이거라. 직류수 빠져나가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놨다? 함부로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다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여기에 조산 만들조자잖아.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 놓고 못 빠져나가게 말뚝 박은 거예요. 저 풍수 인테리어죠, 그죠? 또는 요거를 가산이라고도 해요. 가짜 산이다 이래가지고 가산, 만든 산이다, 가산이라고도 이야기한다. 풍수가 이 도불 할 때도 쓴 것들도 많고 진짜 많아요. 네. 그럼 우리 집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더욱수록 크게 잘 보인다. 역시 나쁘다는 거 확실히 막으려고 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양입니다. 좀 더 이제 넓은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북악산, 인왕산 요 부분이 지금 서울이고요. 요 서울시청 자리고, 예, 여기가 지금 용산이죠, 그죠? 남산 밑에가 용산이고요. 그럼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그죠? 예, 강남이고 강북이고. 자, 그때 한강이 흘러내려갈 때 이렇게 W자로 나간다. 그러면 돌면서 여기 좋아지고 돌면서 여 좋아지고 돌면서 여 좋아지고 돌면서 여 좋아지고 막 좋아질 때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요만큼만 한양이었기 때문에 청계천이 위주였지만 맨 처음 도읍을 이성계가 할 때는 2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00만 명이 된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북악산, 인왕산, 남산 요쪽에 하나 더 내려와서 이제 낙산 요게 사신사였어요. 근데 서울은 이제 그 사신사에다가 가운데로 흐르는 게 청계천이었다고. 청계천 요거거든요. 요거 빠져나가는 거. 예. 근데 이제는 서울이 1000만 인구로 커지니까 사신사를 뭘로 본다? 북한산. 후현무 북한산. 전주작 관악산. 그 다음에 청룡이 용마산이라고 어디 있어요? 용마봉. 이산줄기. 이 자청룡. 그 다음에 우백호가 덕양산 쪽으로 내려온 이산줄기요. 이산줄기를 우백호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신사가 이제 이렇게 커지는데 서울 지금 행정구역 25개 구청이 모여있는 서울 행정구역도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웃기게. 자, 그러면 굽이굽이 돌아가는 거를 이제 한양에서 서울은 이제 이 물줄기 가운데를 센터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굽이굽이 돌면서 양옆으로 재물을 막 뿌려주고 가는 걸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풍수에서는.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의도 지나면서부터 뭐예요? 그냥 직진이라. 그러니까 이 동네 지금 아직 발달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 딱 가다 보면 덕양산이라고 지금 행주산성이에요. 행주산성 124m, 그 맞은편에 개화산이라고 있어요. 128m. 둘이 4m 높이 차이라.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산이 두 개가 말뚝처럼 딱 받고 있는 거야. 요 놈이 무슨 작용을 한다? 수구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 수구막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안 믿어도 좋고 믿어도 좋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 서울이 계속 발전을 하려면 요거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100m밖에 안 된다고 저거 밀면은 서울의 물줄 기근이 확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라. 절대 저거는 손대면 안 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해됐죠? 근데 조금 더 넓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많이 보이죠? 요 놈이 가다가 여기 두 개가 한 번 더 있어. 하나 있는데, 가다가 인천 앞바다 나가기 전에 두 개가 또 있어. 희한하게 돼요. 심악산 하나, 봉성산 하나, 129m, 이것도 몇 메다? 얼마 안 높아요. 요 두 개가 물 나가기 전에 바로 또 막고 있는 거야. 이중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게 임진강이거든요. 이쪽에서 나는 게 한강이고요. 그래서 물 모여서 강화도 바닷가로 이제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가 뭘 한다? 두 물이 만났다 해서 사길교자에 물 하자를 써서 교화라고 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난 이 동네가 교화라. 들어봤죠? 예. 그냥 신도시가 어떻게 되니 어쩌니 저쩌니 할 때. 그래서 절대로 서울이 계속 발전을 하려면 요거와 요거는 반드시 손대면 안 된다. 그게 수구막이라고 해요. 수구막이. 막는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아까 요 잠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양술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라고요? 예, 남한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 북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줄기가 모여서 이제 한강이 돼서 나가는 요 동네를 두 물이 있는 동네라 해서 양술이라고 한다. 또는 요 지역을 삼합수라고 한다. 두 물머리, 양수, 그 다음 삼합수,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럼 요거 지나야 팔당댐 있잖아요, 이제. 예. 북한강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 금강산 저 위쪽에. 분수령이라는 데서. 남한강은 어디서 시작돼요? 오대산. 오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치악산 위쪽으로 해가지고 소백산 위쪽으로 돌아가서 한 바퀴 돌아서 충주댐 만들고 이제 오대산에서 만들어서 밑으로 돌았다가 이러고 치고 올라오고. 예. 제가 찍은 자리는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찍었어요. 공동묘지에 카메라 놓고 찍은 거예요. 공동묘지니까 앞에 나무들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밑이 잘 보이는 거예요. 예. 요런 봉우리는 대끼리 잘생겼다 못생겼다 멀리 있지만 이런 봉우리 이런 봉우리 다 잘생긴 봉우리들이 많아요. 예. 오늘 고등학교 동기가 중소기업 사장이 돼 있는데 그 공장 두 개를 봤었거든요. 김해 가서도 보고 서창 가서도 보고 두 개를 다 봤는데 공장 둘 다 앞산이 이런 봉우리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이놈이. 자기는 몰랐지. 둘 다 경매받아 들어갔어. 앞에 망한 사람 거 경매 낙찰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둘 다 봉우리가 이렇게 잘생긴 거예요, 앞산이. 그래서 여기서 망했다면 최소한 물론 다른 조건도 제가 다 봤지만 최소한 이런 터에서 망했다 그러면 최소한 터 탓은 아니다. 그 사장 운이 나빠서 운 탓으로 망하면 망했지. 이건 터 탓으로 볼 수 없다. 네, 그래 이야기해줬다고. 그 친구 그거 들어가고 승승장구 잘하고 있어. 승장 어디죠? 예? 승장 어디? 와지공단.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디 터 들어갔느냐 딱 보면 앞선 배우봉을 딱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동쪽으로. 한때 신행정 수도로 알려졌던 세종시 만들어진 데 있잖아요. 참 오래된 사진인데 예, 공주하고 요 동네거든요. 요 동네. 예. 조치원 밑에. 거길 보니까는 이게 한남 금북정매 아주 큰 건데
여기에서 산줄기 하나 이래 들어오고요. 금난정맥 하나 또 이래 들어오고요. 금북정맥 하나 이래 물줄기가 산줄기가 3개 모이고 물줄기도 3개 모이는 요 자리요. 예, 요 자리가 대길이 좋은 자리입니다. 물이 모이고 산이 다 모이는 자리라. 그 중에 장풍이 잘 된 데를 어디냐 따지면 어딘가 딱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도책 보고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갈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줄기는 밑으로 다니잖아요. 산은 위로 다니지만. 밑으로 다니는 거 알기가 내려가서 계속 쫓아가지 않는다면 보기 힘드니까 지도로 보면 한눈에 착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등고선 지도 공부해야 된다. 예, 우리 좀 있으면 등고선 지도 이제 공부합시다. 예. 충남 마곡사요. 얘가 이제 대웅보전이 있고 이게 대웅모가 있고 이 2개라. 아주 큰 건물이 2개가 있어요. 탑도 요 원나라 건가? 있고요. 여기서 물줄기 하나 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요쪽 물줄기가 또 하나 돌고 나가고 그럼 이 입장에서 물줄기가 몇 겹 막은 거예요? 1겹, 2겹? 이쪽으로 봐도 1겹, 2겹? 이 물줄기가 이래 돌아나가면 1겹, 2겹, 3겹.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입장에서 보면은 요것밖에 해석할 수는 없죠. 요 터보다는 이 터가 더 좋죠. 물줄기로만 따지면 이게 2겹씩이나 딱 바리케이트 쳐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풍수를 모르면 뭐 저 그림이 저래 생겼는가 보다 넘어가지만 이제 풍수 갖고 이야기할 게 있다. 이제 안내도 보면 조금씩 재밌겠죠. 물줄기도 안내도 갖고 보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니까 옆 페이지로 가서